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지, 어떤 걸 배우는지, 또 역사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선생님과 잠깐 짚어보도록 해요. 자, 일단 우리 1단원은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고조선, 삼국시대, 남북국시대까지 배울 거고요. 자, 여러분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건 처음인데요. 우리 역사 왜 배우는 걸까요? 자, 역사를 배우는 이유 선생님이 힌트를 놔뒀어요.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로는요, 힌트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세 가지 근거를 증명해 볼게요. 자, 역사는 힌트를 줍니다. 거참 쓸모있는 정보로구나. 하나, 힌트를 줍니다. 자, 이 친구는요, 도영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도영이는 어린 시절 미끄럼을 타러 놀이터에 갔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여름날이었고 미끄럼틀은 엄청 뜨거워진 상태였죠. 그래서 도영이 엉덩이는 통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도영이라면 이 여름날 이 미끄럼틀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영이 동생이 미끄럼틀 타겠다고 떼를 씁니다. 역시 햇빛이 쨍쨍한 여름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영이 동생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뭐 뜨거워, 타지 마, 뭐 이런 말들을 하겠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힌트를 줍니다. 글로 힌트를 주기도 하고요. 옛날 사람들은 참 친절하게도 자신의 경험을 글로, 물건으로, 이야기로 후세에 남겨주었습니다. 글로 적은 것을 기록, 물건을 유적과 유물이라 합니다. 유적은 건물이나 비석처럼 움직이지 않게 땅에 박혀 있는 것이고요. 유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물건입니다. 기록도 책으로 남기 때문에 당연히 유물에 포함이 됩니다.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뭐 설화나 전설, 뭐 그런 것들이 구전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기록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 시기 1500년의 기록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여기 보세요. 병 앓는 사람의 집의 사람은 대궐에 나오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3, 4일 지난 후에 출근케 하라. 현재의 접촉자 자가격리 제도와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행동 중 쓸모있는 것들을 따라한 것이죠. 역사는 삶의 힌트를 준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자, 역사는요, 힌트뿐만 아니라 희망도 줍니다. 다음 표시되는 지역은요, 전염병 기록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죠, 이 정도면. 한 번도 아니고 아주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라졌나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했나요? 코로나19 바로 전의 세계적인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전 세계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을 때 우리는 독립운동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손소독제도 마스크도 없던 시절이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이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역사는요, 자신감을 줍니다. 거참 자신감이 뿜뿜하는구나. 자, 혹시 이런 영상들 본 적 있나요?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친구들이면 본 적 있을 것 같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국뽕, 한국의 자랑을 담은 영상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유행이 심해져서 국뽕을 풍자하는 영상도 나올 정도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뽕이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바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국뽕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국뽕 영상 대체 왜 보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잘했다면 꼭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고 뿌듯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랑 같은 나라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신감을 얻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 업적에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자, 여러분 한 번 더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요, 역사상 세계 최강국 중국이 있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를 합쳐야 겨우 들랑말랑한 최강국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문화 강국이기도 했는데요. 자, 한자, 도자기, 만리장성 다 중국 거죠. 나침반, 종이, 화약, 인쇄술은 모두 중국 4대 발명품으로 불리며 현재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최초로 발명한 것은 표식이 없습니다. 최초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100년간은 서양의 문화도 많이 가져왔죠. 이것을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도자기는 중국에서 먼저 나왔지만 고려청자가 더 유명하죠.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 문화로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 문화, 국가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죠. 많은 나라가 국가를 잃고 중국이나 유럽 강국에 흡수되었지만 우리는 자주 국가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자부심을 느껴도 당연히 됩니다. 역사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는 것 당연히 좋죠. 하지만 이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거?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해야 하고 다른 문화, 역사를 깔보는 태도는 안 됩니다. 최근 유튜브 국뽕 영상에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회수를 높이는 일이 많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정말 사실일까 한번 의심해 보세요. 고구려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적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구려가 중국보다 무조건 강한 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또한 대국에 흡수된 나라보다 우리가 우수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잠시 나라를 빼앗겼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열등한가요? 모든 문화는 각자 환경에 맞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와 역사는 동등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역사를 깔보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요. 적어도 우리만큼은 역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역사는 재밌습니다. 자, 역사가 뭐가 재밌어? 방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역사는요, 알고 보면 꽤 재밌어요.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건 바로 변기입니다. 사용 방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데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기요,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고려청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겠죠? 아마 왕이나 부자만 사용하지 않았을까? 변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그만큼 고려에 부자가 많았다는 역사 사실도 알 수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조선의 왕은 절약을 좋아해서 변기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매화틀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똥을 매화라고 불렀거든요. 매화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에서 이를 봤다고 합니다. 옆에는 궁녀도 다 서 있고요. 이것도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힌트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역사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목입니다.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죠. 삶의 힌트, 자신감, 재미 중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서 무엇을 얻고 싶나요? 배움 공책에 내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아까는 구글 폼에 왜 배울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번에는 내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보세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거죠. 자, 유명한 독립투사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죠. 과거는 곧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었냐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보였던 이 화면에 신채호라는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왜
나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 내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배운 공책에 지금 써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즐겁게 사회책을 준비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